저 안경을 바꿨어요. 바꾼 거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여자만 알고 남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냥. 여기 안경을 바꾸면요, 제 사무실에다 남자거든요. 빨간색으로 바꿔도 몰라요. 진짜로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되게. 안경을 이렇게 지적인 분위기 나요? 별로 안 나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그 소설이죠. 예, 문학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루려는 세 사람 그리고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사무엘 베케트까지 사실 이게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루스트도 만만치 않고요. 프루스트는 제 학창 시절에도 하나의 전설이었어요, 진짜로. 다 떠들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주변에 카페에 진짜 많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시실리라고 그랬었죠, 그때. 뭐 한자로도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상점벽해인데, 저 일산 쪽 발달 안 됐을 때 거기가 백마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역에서 기차를 타고요. 거기 가보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 많이 난다. 그때 그 비둘기호 있었을 때, 그쵸? 화물칸에서 그 기타 치면서, 그쵸? 예, 그랬었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프루스트도 그렇고 뭐 앞으로 다룰 조이스 카프카도 다 그런데 진짜 유명한데요.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고전이 가진 묘미죠. 이 고, 고전의 특징은 딱 하나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집에. 안 읽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전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고 전체 강의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가 좀 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또 너무 급한 게 프루스트 첫날인데 스완의 사랑이라는 그 에피소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널널하게 소설책으로 편집하면 한 400페이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달랑 세 파라그래프로 끝내야 되는 이 부담감이요. 그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차해서 여러 판본들이 있고, 최근에 민음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러지만 양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게 완성된 판본이 아니라는 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계속 수정하다가 진짜 이게 완전히 완성된 건지도 모르는. 그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작품들 있죠. 조이스라든가 카프카 같은 경우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감은 좀 여러분들이 덜 할 텐데 이 5주의 수업에 제가 봐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가장 큰 번역본이 약 한 몇 권으로 나왔죠? 김창석 씨가 번역한 거 보면 11권? 11권으로 지금 돼 있죠. 그거를 5주에 이게 상당히 사실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조이스나 나중에 카프카 할 때는 좀 편해요. 그 사람들 단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편을 하나 딱 이렇게 맛을 보는 식으로. 베케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베케트도 단편 4개 정도를 보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번역된 책을 써야 되니까 몰로이라는 장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확인을 해볼 거고, 지금 베케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기획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몰로이만 정해졌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지금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제 확정이 되면 중간에 한번 보고요. 4명의 문학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별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건데, 그 고전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고전은 뭐냐면 굉장히 오만한 책이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방에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읽고 배우고 있을 거예요. 2년 뒤에 읽었을 때 그 책 못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쓰레기 같은 책이 우리 주변에 대부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쓰레기 앞에는 수식어를 붙여요. 베스트셀러라고. 그게 3년 지나서 읽으면 못 읽어요. 근데 이 고전이라는 건 참 이상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학창 시절에 내가 읽었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난 알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의 뭐 연구서를 보던가 영화돼서 딱 보게 되면 내가 읽은 게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만함에 안 읽었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 읽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이라는 것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숙할 때 돼서야 이해가 되는 어떤 책들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성숙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언해도 되거든요. 프루스트랑 조이스랑 카프카랑 베케트가 봤었던 것들은 여러분들도 보고 있어요. 100% 전 보고 있다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 있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걸로 정리를 거의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테마라고 그러면 꼭 어떤 사람과 헤어져 봐야지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막 이 사람 너무 사랑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헤어지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헤어지게 됐었을 때는 사랑이었다.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그러니까 딱 헤어지고 나니까 물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퍼지는 것처럼요, 아픔이 쫙 오는 게 있어. 제가 예전에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 사례를 하나 들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해외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부인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하지? 그날 공항에서 울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속은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공항을 다 침수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물도 좀 적게 먹고 이러고 공항에 딱 갔어요. 근데 남편이 딱 트랩을 빠져나가는데 눈물이 한 방울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느꼈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걸 하나의 전제처럼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우리의 생각은요, 구닥다리예요, 다. 우리의 생각은 다 보수적이에요. 진짜 우리한테 소중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고 감각이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항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감각은요, 우리의 감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만 복잡하다고. 어떤 감정이 들면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유부남 좋아해요? 그냥 좋아한대요. 그냥 나 이제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유부남을 좋아하는 감정이 들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죠. 이래선 안 돼. 저 남자가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못 데리고 가. 나는 이렇게 뭐요? 어떤 장난감처럼 있다가 버려질 거야. 막 생각만 많죠. 하지만 생각 안 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그래도 보고 싶다. 감정은요, 심플하고 단순하고요, 지속적이고 변덕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만 복잡해요. 감정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감정은 단순해요. 뭐가 복잡하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내 감정을 못 지키려고 그러면요, 생각을 복잡하게 해요. 이런 감정 들어서는 안 되는데 죽이려고 그러고. 제가 친한 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감정도 못 지킨다면 죽어버리라고.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알죠? 감정이 살아있음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룰 4명의 소설가들은요, 이 세계를 느꼈죠? 느꼈죠? 이들이 느꼈어요. 느낀 거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나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도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묘사했었던 그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은요, 200년 전 거나 100년 전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느꼈거나 살아갔었던 거에 근접한 거를 표현하고 모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4명의 작가, 이제 좁혀서는 3명의 작가를 아주 쉽게 있죠. 침대에 누워서나 카페에서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또 참고로 우리 온 국민이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20세기, 21세기를 넘어가 버린 걸 거예요. 마치 조선조 시대 때 소설들 너무 쉽게 읽듯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보다 느낀 사람이고요.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요, 생각과 묘사와 표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느꼈었던 감정에 솔직했고 그거를 묘사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거의 비슷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애써 남루한 생각으로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나중에 프루스트는 그래도 좀 편하지만 조이스, 카프카, 스토리라인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들의 감정의 코드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느꼈던 거구나. 그래서 100회트까지 이어지다 보면, 그리고 잘 끝난다면 다 읽히실 거예요. 다 읽히고 난 결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문학이 가치가 있는 이유 딱 하나는, 문학은 성경이 아니에요. 문학은 윤리 강요소도 아니고 윤리학 책도 아니에요. 문학은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작가가 이 세계를 살아가고 느끼고 충격받았었던 모든 총체예요. 물론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20세기 초반일 거예요. 어쩌면 모더니즘 문학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대 문학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읽냐 하면 이들은 이미 다 느꼈었던 것, 우리는 왜 아직도 못 읽고 있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 남루한 거죠. 윤리적 잣대? 문학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농담 삼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롤리타 보면은, 그쵸?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소녀랑, 아주 어린 소녀랑, 우리 그 무슨 법이야 그거? 아청법이라고 그러는, 아청법이 뭐 해준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아청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롤리타 읽어보셨나요? 문학을 딱 읽었을 때 윤리적 평가를 자기가 내리고 있다면 그분은 문학을 읽으면 안 돼요. 문학을 읽는 이유는요, 윤리적 잣대를 흔들려고 읽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리이리 내 감정과 삶을 검열하고 있는데 문학자는 그걸 표현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또 우리가 우군을 하나 얻은 거야. 나의 이 감정 괜찮구나. 저 유치원생을 좋아하는 나의 감정은 괜찮은 거구나. 적절하지 않나?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가? 없어요. 윤리적 잣대 없어요. 문학은 윤리적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정수는요, 문학에 있어요. 시에 있고. 문학자가 검열을 한다면 그건 B급 문학자라고요. 문학은요, 자기의 삶이기도 한 그 감정이 들어왔을 때 있죠. 감정을 존중하고 묘사하고 포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책을 읽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 감정을 눌렀거나 나는 그 감정이 덧없는 감정이라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문학자가 그거를 캐릭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딱 잡아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걸 느낀다. 나 이거 이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문학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독재적인 사회예요. 문학이 죽었던 사회들의 특징은요, 이념의 가치 하나만 지배한다고요.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고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그게 소재들은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하고, 그쵸? 우리를 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특히 문학에서 두드러진 것, 모든 문학의 공통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국문과 출신들 있으세요 여기? 예, 저 친구 있죠. 지금 안 하잖아 그거. 바꿨잖아요, 그렇죠? 국문학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시론, 소설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학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톨스토이 문학은, 톨스토이 소설은 톨스토이 거예요, 그냥. 톨스토이가 썼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을 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리 느꼈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인문학을 하거나 문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사람이 소설가나 시인이나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것도 아니에요. 프루스트를 보면서 충분히 그런데 우린 공감이 된다? 공감이 돼요. 예전에도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다라는 공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의 공감이에요. 나랑 경험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문학이라는 거는 시로 묶여서는 안 돼요. 김수영이랑 김춘수는 달라요. 그냥 좌우지간. 우리는 한 사람이 좋을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김춘수는 별로고 김수영을 좋아하고.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이 네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유사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기도 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동일한 영화를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인지라 다르게 느끼고 다른 부분에 감동을 받죠.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학은 궁극적으로 차이를 지향하고 문학은 궁극적으로 자기 개성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문학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그걸 표현하고 어쨌든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나 좀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네 사람을 정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그 숙제 같은 거예요. 뭐 읽었죠. 읽었는데 이 강의하고 떠들고 강의 안 쓰고 하는 과정은 저한테 왜 소중하냐면 이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강의안을 한번 쓰면서 한번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랑 떠들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고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15주가 다 끝났을 때 보다 더 많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를 숭상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는지. 생각은 버리세요. 감정만 지키면 돼요. 차라리 그래서 생각 못하게 술을 퍼마시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남자랑 춤추는 게 더 여러분 삶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 술 취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느꼈었던 감정들을 묘사하고 표현해내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명의 문학자, 좁혀서는 세 명의 문학자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남루한 생각, 우리의 가치평가, 세계가 돌아가는 것,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던 것들을 모조리 지우고, 이들이 느꼈었던 그 감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계는 이런 거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최소한 알고 죽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글들을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독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들의 느낌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다룰 이 세 명의 소설가들, 베케트까지 포함하면 네 명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들은요. 자기가 느꼈었던 그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표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분열돼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무관한 생각들로 살잖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15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어린애들이 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는지 아세요? 세계를 느낀 그대로 느끼면서 그냥 살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저 꼬맹이 때 보면은 기억난다. 그 오전반, 오후반 있었을 때, 오전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후반은 되게 학교를 못 가곤 해요. 개구리 때문에. 논을 지나가는데 논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요새는. 일정이 있고 거기로 지나가죠.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것들은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이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삶은요, 심플해요, 의외로. 우리 복잡한 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들은요, 의외로 심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책은 복잡해요. 그거를 까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의 흐름이에요. 프루스트 작품은 프루스트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쓰여졌고, 조이스는 조이스적으로 쓰여졌고, 카프카는 카프카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이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딱 하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삶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포착할 수 있게 문학화 해내는 데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갑자기 제가 한 1, 2주 동안 말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작년에 하루에 한 두세 개씩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은 느낌은 무건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강제로 무건 수행을 당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가 하품을 할 때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딱 걸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프루스트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전에 강의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그 강의 실라버스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테마에 해당하는 거 읽으셔도 되는데 읽으세요. 뭐 제가 단언컨대 3주 지나면 읽기를 그만두실 거예요. 야, 내가 뭘 읽었냐 뭐 이런 자각에 이르르고 우리 예전에 발터 베냐민 강의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 일방통행로 보는데 처음에는 열심히들 자습을 해오시다가 나중에 포기하시더라고요. 헛읽은 거다. 나는 읽은 것도 아니다. 차라리 저 선생이 떠드는 대로 읽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독서법이 바뀌어서 일방통행로를 넘기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셀렉션했던 원문을 발견하면 감동에 빠지죠. 그건 이해가 되니까. 비슷할 거예요. 축이에요, 축. 제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했었던 건 축이고 그 포스트만 잘 살리면 끝나고 읽으세요. 사실 그게 좋을 것 같아. 수완의 사랑이라는 거 끝나고 읽으세요. 물론 이제 정신 없죠. 다음 주가 수동과 고무라에 또 그것도 또 책한 거냐. 수완의 사랑이라는 걸 왜 오늘 제가 첫 테마로 골랐냐면요. 프루스트가 그러니까 우린 여기 화자를 프루스트라고 그냥 부르자고요. 프루스트가 자기와 제일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한 게 수완이에요. 수완. 이 수완 이야기를 잘 읽었다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거의 다 분위기상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비겁함도 있죠. 직접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 사랑과 관련된 그 추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으면 됐는데 아직 좀 비겁했나 봐요. 프루스트가. 그래서 만만한 놈을 하나 선택한 게 수완이에요. 수완. 수완만 잘 읽으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뼈대와 골격은 다 읽은 거고 수완의 사랑 읽어보신 분이요? 어땠어요? 화나지 않아요? 네? 안 읽혔어요? 또 읽었던 분? 읽으셨어요? 어땠어요? 영? 얼굴 표정 더럽게 안 좋다. 그런데 오늘 강의 끝나면 수완의 사랑이 왜 중요했는지 읽으셨던 분은 알 거고, 말뚝 같은 것들을 제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강한 퍼즐 조각 3개를 인용문으로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고, 수완의 사랑은 압축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완의 사랑을 먼저 돌파를 해야 되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다 읽은 다음에 수완의 사랑을 읽어봐요. 거기에 그 요소가 다 들어와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이렇게 여러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수완의 사랑이랑 제일 마지막 되찾은 시간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수완의 사랑을 하고 프루스트 끝나는 5주 되는 때는 뭐를 하냐면 되찾은 시간을 한번 읽는 거예요. 자, 첫 페이지를 보면, 그쵸? 잘생겼나요? 프루스트? 저는 전형적으로는 프랑스적인 사람으로 생겼죠? 예. 그쵸? 이렇게 하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완의 사랑 에피소드, 수완내 집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안에 수완내 집적으로가 2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꽁브레와 수완의 사랑. 이 수완의 사랑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빡빡한 판본 말고 우리 보통 신경숙 작가의 소설 정도의 그런 널널한 편집이면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달랑 3가지 인용문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요. 추려서. 그리고 이거 0번이라고 돼 있죠. 잃어버린 시간 혹은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이 0번은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롤로그. 그러니까 이거는 수완의 사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루스트의 방법론에 대한 거니까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걸 먼저 한번 읽고서 프루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요. 유명한 구절이요. 마들렌 기억나시죠? 마들렌 드셔보셨죠? 예. 80년대 못 먹었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못 먹었던 마들렌. 그래서 그 선배 누나랑 그랬던 게 기억나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을 수 없는 이유는 마들렌을 못 먹어서 그렇다.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 나중에 마들렌이 제과점에 들어와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알았지. 왜 홍차에 적셔 먹어야만 하는지. 이게 맛이 없구나. 뭐 달달한 거에 적셔 먹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읽어보면 마들렌 이야기예요.
우중충한 오늘 하루와 음산한 내일의 예측에 풀죽은 나는 마들렌의 한 조각이 부드럽게 되어가고 있는 차를 한 숟가락 기계적으로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데 가자 부스러기가 섞여 있는 한 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쳤다. 나의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미로운 쾌감이 외따로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솟아나 나를 휩쓸었다. 그 쾌감은 사랑의 작용과 같은 방식으로 귀중한 정수로 나를 채우고 그 즉시 나로 하여금 삶의 무상을 아랑곳하지 않게 하고 삶의 재앙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삶의 짧음을 착각으로 느끼게 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대로 죽어도 좋다예요, 그냥.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예요, 그냥. 한마디로. 저 같으면 그렇게 쓰죠. 마들렌을 먹었더니 이대로 죽을 이대로 죽어도 좋을 정도로 쾌감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미래도 생각 안 해요. 인생이 짧다도 생각 안 해. 뭐 중요해요, 지금? 야, 내가 살아서 느낄 거 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도라고요. 이거를 문학자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삶이 강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삶이 짧다라고 얘기한다고. 삶이 덧없는 것 같아, 짧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삶이요, 감정이 막 부글부글 차고 사랑하는 애인 생각해봐요. 사랑했을 때를 떠올려봐요. 그 사람이랑 딱 같이 있었을 때 있죠. 삶이 덧없어요? 젠장한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강도가, 우리의 감정이 끌어오르지 않은 거죠. 막 1,000,000원 뛰어간 놈을요, 길거리에서 만났어. 삶이 덧없어요? 빨리 잡아가지고 돈을 회수해야지. 우리가 덧없다라고 느껴지는 거는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느낌을 사실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거, 좋은 영화, 제가 얘기했죠. 좋은 영화, 좋은 풍경, 눈 내리는 거. 너무나 좋은 거 볼 때 너무 좋지 않아요? 설원 같은 데 딱 가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좋죠, 좋죠. 외국 여행 가보셨죠? 외국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너무나 신기해요. 낯선 곳인데. 밤에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이렇게 그 길거리를 거닐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덧없어요? 덧없다. 덧없는 거는요, 계속 회사 다니다가 집에 가고 회사 다니다가 집에 가서 덧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의 감정이 불끈불끈, 그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분노해도 돼요. 이 세상에서 삶을 가장 매력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복수할 사람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저 인간 잡아 죽인다. 이 정도로. 근데 문제는 언제 일찍 죽는지 아세요? 복수의 감정이 사그러들어요. 뭐 스님을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그런 거야. 그거 덧없는 거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예? 재행무상이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하지만 괜찮아요. 어쨌든 복수할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은 다시 끌어오르죠. 감정 요새 있으세요? 예? 왜요? 감정 별로 안 일어나요? 요새 인생이 좀 더덥죠? 예? 좀 더덥지 않아요? 그냥 익숙하게, 편안하게. 감정은 안 일어나세요, 요새? 오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 말고 오늘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 지목을 해본다면. 그게 무슨 감정이에요? 감정 없었어요? 그럴 때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은 피곤을 너무 1년의 피로가 밀려가지고 몸이 막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바로 설사를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졌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보편적 경험 중에 하나인데 화장실이 2km 앞인데 못 걷는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있죠. 있죠. 삶이 더덥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제가 그래서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감정이거든요. 프루스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나이가 좀 들어서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냥. 뭔지 알지겠죠? 그 몸이 건조죠. 이렇게 있다가 마들렌을 넣어서 홍차에 죽을 만든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홍차를 숟가락으로 떠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푹
푹 적셔가지고 마들렌의 느낌이 안 나게 해가지고 그냥 마들렌을 붕괴시킨 거죠. 먹었는데 느낌이요. 어딘지 모르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들 때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게 멍하게 살다가요. 영화 하나 들었을 때 있죠. 영화 하나 볼 때 눈물도 나고 막 감정 격앙될 때 그때 덧없어요? 덧없지 않다고. 덧없다라는 표현의 동요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살아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덧없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감정이 막 격앙돼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막 어떤 대선 후보도 지지하고 막 이래. 그분들 보기 좋지 않아요? 그분들 덧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좌절 좋아요. 화나는 거 좋아. 분노하는 것도 좋고요. 슬픈 것도 좋아. 너무 아름답다. 이것도 좋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은 덧없지 않아. 만약에 그게 아름다운 거라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요. 그런 경험 있으셨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날 밤 같이 보낼 때 있죠.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요? 덧없다. 성경 구절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요? 그러지 않는다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오늘 수업을 철회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은요. 문학은 말이죠. 헛된 게 아니거든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은 성경, 불교 경전은 되게 좋지만 법화경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헛되어다. 덧없어다. 이거를 안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 것 같아요? 네, 분노도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 진짜 위험하다고. 헛되게 느껴지면 자살한다고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좋아. 방법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 힘드니 미워하는 건 괜찮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걔를 괴롭히는 거야. 쟤 죽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그 커피에다가 그쵸? 설사약이라도 타는 거죠. 그렇죠? 앉을 때 앞전을 의자에다 놓는다던가. 뭔지 아시겠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덧없지 않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 용어가 동요가 그거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부정하거나 안 일어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덧없다라고 써요. 그런데 프루스트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마들렌을 먹고 묘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미로운 쾌감이 외따로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솟아나 나를 휩쓸었다. 그 쾌감은 사랑의 작용과 같은 방식으로 귀중한 정수로 나를 채우고 그 즉시 나로 하여금 삶의 무상을 아랑곳하지. 삶의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덧없음을요 아랑곳하지 않게 하고 삶의 재앙을 무해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삶은 살기 힘들어요. 삶의 짧음을 착각으로 느끼게 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들렌 먹고서 어느 정도 강도라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 경험과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멍 때리고 가다가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멍 있었어요. 진짜 멍. 드립커피를 그냥 친구 따라서 먹었는데 맛있다. 그런 거. 프루스트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먹기 전 상태가 뭐예요? 삶의 무상, 덧없다. 젊은 새끼가 죽이고 싶어요. 얘를 보면 프루스트 보면 젊은 놈이 일이 사랑도 많이 했는지도 아주 그냥 짜증나죠. 아시죠? 프루스트의 전기는 대충 일찌감치 20대 되기 전에 사교계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쓴 게 이 작품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면 단편 달랑 하나 나오는데 얘는 막 어쨌든 이렇게 빨리 이제 무상함을 느꼈는데 무상함에서 깨지게 하는 경험을 한 거죠. 예. 아니 차라리 그 정수는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평범한 우연한 죽음을 면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영원성을 느끼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한테 영원성은 이대로 죽어도 좋아해서 온단 말이에요. 동요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아해요. 영원성이 인간한테는. 시간적인 거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영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피크로 끌어오르는 거 한번. 작년에 봤던 벚꽃 졌지만 나한테 영원한 것.
그 사람과 헤어졌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 영원한 것. 내가 눈 딱 감아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영혼이라 불러요. 이렇게 순간의 피크로 올라가는 걸 인문학적 의미에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철학자들이나 많이 썼죠. 이 말 너무 근사한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이런 거를 언제 느끼냐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예, 꽃이 핀 거, 꽃이 지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우리는 조화를 꿈꾸는 건 아니에요. 조화는 안 죽으니까. 영혼을 꿈꾸세요? 조화? 꽃이 피고 집니다. 핀 건 핀 거예요. 가장 예쁘게. 지금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조금 이따 질 거니까. 이 꽃을 봐서 좋은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영혼을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피크예요. 이렇게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친구는 그래요. 에이, 그거 점이잖아 이래요. 요 위에 못 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보면요. 어디서 이 힘찬 기쁨이 나에게 올 수 있었는가? 내가 찾는 진실이 음료 속에 있지 않고 나 자신 속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 음료는 내 몸속에 진실을 눈뜨게 했다. 나는 찻잔을 놓고 정신을 되돌아본다.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정신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심각한 불안정감. 정신이 그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때나 탐구자 자체인 정신이 모조리 캄캄한 고장으로 되어 거기서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식의 보따리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의 심각한 불안정감. 탐구한다. 그뿐이랴 창조하는 거다. 정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직면하고 정신만이 그것을 현실화시켜 다음에 그것을 정신의 강명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느꼈거든요. 다 느꼈어요. 다 느꼈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신은요, 내 생각으로 눌러놓는다고. 꾹꾹꾹꾹.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있죠. 홍차를 먹든 마들렌을 먹든 음악을 듣든 커피를 마시든 간에 어느 사이에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나 보죠? 생각으로 검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했을걸요? 그때 그 누나가, 그 오빠가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런 느낌 없었어요? 나를 참 미워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선생님이 사실은 나를 진짜 좋아했고 나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었구나. 느낄 때 오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그 당시 감당을 못하니 선생님 나쁜 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체험에서는요. 나를 아꼈던 그 선생의 느낌들이 나와서 어느 순간에요. 그 남루한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좀 성숙하다라는 건 생각이 좀 변했고 유들유들해졌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올라오죠, 진실이. 잃어버린 시간에 찾아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봅시다, 그냥. 예전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 짝꿍이 나를 사랑했었구나라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사랑이 가당키나 해요? 스스로 눌러야죠. 나도 집에서 얻어먹고 지내고 걔도 얻어먹고 지내는데 살림을 어디서 차려요? 오만 가지 힘들잖아. 그래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때요? 어느 정도 내가 독립했고 직장도 가지고 어느 정도 성숙해 보다 보니 어느 날 있죠? 어느 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옆에 나온 크레카가 예전에 그 친구가 선물로 줬던 크레카라면 그때 돼서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테마가 그러잖아요. 그쵸? 예.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계와 관련을 맺고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 얼마나 남루해요.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 비겁하게. 요 정도는 내가 기억해도 되는 것만. 날조해놓고.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상처처럼.
그게 특히나 기쁨이라고 그러면 더 매력적인 거죠. 어느 날 그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초반 테마 기억나시죠? 그쵸? 감정은 단순하고요. 심플하고 지속적이에요. 단지 변하는 건 우리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테마죠.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하죠. 마들렌에 대해서. 그쵸, 그쵸. 이러면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들렌 조각에서 자기 유년 시절, 젊었었던 시절, 연애했었을 때 시절 있죠. 그것들이 떠오른다고. 어떤 게 가장 감미로운 시간이었을까? 사랑. 사랑이에요. 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고통? 없어요. 예, 이게 프루스트 작품의 약간의 허점이고 프랑스적인 경향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너그러워. 왜냐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 고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맞았었던 그 고통.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줬던 모멸감들도 떠오를 수 있잖아. 근데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하긴 뭐 찾을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찾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루스트는 지금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시간에. 그래서 요 테마들 이러면서 마들렌 있죠. 마들렌을 먹으면서 달콤 쌉쌀한 사랑의 느낌 같은 것. 그러면서 하나씩 떠오르는 거죠. 그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러했는지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요. 프루스트한텐.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얼핏 수식어로 그 쾌감은 사랑의 작용과 같다라는 그 표에 사실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마들렌의 경험은 잃어버린 시간, 정확히 말해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는 프루스트의 노력을 원형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다가 프루스트는 감미로운 쾌감과 기쁨에 전율하게 된다. 그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런 쾌감과 기쁨을 주었는지 탐구하기 시작한다. 물론 쾌감과 기쁨은 마들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루스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신 혹은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상도하다.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느끼려면 그만큼 고통이라는 게 나한테 아주 상처처럼 축적이 돼 있어야 느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시죠?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만 느껴요. 요게 힘든 거예요. 인문학의 천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천재가 있다면 그놈이 일찌감치 힘도 없는 주제에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거를 묘사했다면 천재는 돼요. 우리는 비겁해서 우리 감정을 받아들이면 안 돼. 잠깐. 젊었을 때 저 초등학교 때나 어떤 학창 시절에 선생님 사랑했던 적 있죠? 왜 그거 숨기셨죠? 왜 숨겼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당신은 내 남자다. 초등학교 6학년이 당신은 내 남자다. 왜 못하죠? 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요. 요새는 용기 생기셨어요? 아직도 안 생겼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어떤 감정이 들 때, 그쵸? 용기가 없었다 그랬죠. 비겁해요. 생각의 작용 하나.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을 지켜요. 내 감정을 내가 못 지키면 누가 지켜줄까? 프루스트나 작가들은 지키잖아요. 무슨 소린지 알죠? 그거 글로 묘사해서 잡아놔요. 이 사람들은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인문학의 출발, 문학의 출발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용기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경험할 때도 보면 우리가 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죠. 그거 중요한 지점이에요. 책을 백날 읽어도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감정에 우리가 심화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세상 일이 비슷해서 거의 겪을 건 다 겪어요,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들끼리 나중에 친해져서 얘기하면 왜 얘기가 통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그게 뭐냐면 돌된 애들 둘이서 얘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때 화가 나요. 치고 싶어 뒤를. 니들이 뭘 안다고 뭘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자기가 아픈 만큼이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느꼈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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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한테 100% 사랑받고 자라신 분이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좀 받고 싶었는데 되게 못 받았고, 그쵸?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쌓였을 때. 그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들렌에서 그 느낌을 얻었을 때는 뭐냐 하면, 뭔지 아시겠죠? 느꼈던 거예요. 느꼈던 거다라는 게 중요해요. 느꼈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감정이요. 이제 드디어 밀려 올라가면서 프루스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제 너는 어른이 된 거 아니냐고. 이제 옛날같이 유치하고 비겁해가지고 오만식으로 감정을 부정했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니냐고. 동성애면 뭐가 어때요? 동성이 사랑스러운데. 왜 갑자기 이상한 탄식이 나와요? 예?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을 보면 기쁜데, 자세히 보니 나랑 성이 같네? 이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동성이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사실은. 아니 동물이 아니라 이성이라서. 여자들을 실질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여자일 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남자를 보면 비극적인 사람도 많아요. 절대 남자의 몸이 아니어야 되는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은. 정신 차리고 보니 나한테 기쁨을 주는 대상이 개일 수도 있어요. 어떡할 거야? 개랑 살래요? 이상한 남자랑 살래요? 개랑 살지. 사랑은요 대상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찾거든요. 나한테 기쁨을 줬던 게 이성이면은 이성적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쵸? 동성 결혼을 부정적으로 대하잖아.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어렸을 때는요. 공부를 해서 느꼈었던 그 모든 느낌들 같은 것들이 정리를 못한 거예요. 비겁해서. 그러다가 마들렌을 먹으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그 쾌감, 옛날에 느꼈었던 그 달콤했던 느낌들이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프루스트한테. 이거 정리할 수 있지 않니? 정리해. 야, 이 자식아 정리해. 이제 정리할 때 됐잖아. 정리한 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그렇게 밀려 들어온 거를. 문학하기 쉽죠? 문학하실 수 있겠어요? 문학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프루스트처럼 해도 되겠지만 문학 오늘 감정 별로 없었잖아요. 글을 못 써요. 글이 어떻게 나와요? 글 안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누가 찾으라고 강제한 거예요? 그 쾌감. 옛날 공부를 해서 아주 꼬맹이 때 그쵸? 먹었었던 마들렌 적셔서 먹었던 그 달콤했던 느낌들. 그 느낌이 연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질서 잡는 거예요. 순서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감정이 먼저라고. 그 쾌감이 먼저죠. 아주 때늦게 그 감정은 절대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가 홍차를 먹을 때 솟아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리 못했잖아 너. 이번에는 정리해야 되지 않니? 또 눌러놓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마들렌 이렇게 먹다가 쾌감이 올 때 프루스트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거라고. 매력적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프루스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여기 마들렌이 하나 있는 걸로 봐선. 근데 참 묘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어렸을 때 공부를 해서 마들렌 먹었던 이후로 두 번째 먹는 마들렌일까 아닐 거예요.
숱하게 마들렌을 먹어왔을 거야. 아시겠죠? 이날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마들렌이나 홍차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모 댁인가? 그 친척 아줌마 이모 댁인가? 무슨 고모 댁인가 그럴 거야. 그 집에 들어간 그 집 분위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뭐 마들렌 계속 먹었겠죠. 아주 운 좋은 날이에요. 그 감정이 어쨌든 올라온 거니까.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날 안 올라왔었으면 이날 프루스트가 먹었거든요. 그냥 마들렌만 배 터지게 먹었어요. 감정은 없어. 쾌감도 없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없어요. 아주 운 좋은 소설이에요. 운 좋게. 자, 이 정도로 떠들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워밍업은 좀 되셨어요? 예? 저도 이제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더니 워밍업이 됐어요. 이제 수완의 사랑서부터 예,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